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백전백승 정 대표입니다. 지금 엄청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 회동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이 최태원 회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직접 면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가 HBM 2026 물량에 대해서 SK하이닉스를 아예 제외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젠슨왕 대표가 어떤 표현까지 썼느냐? 쉐임리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렴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SK하이닉스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파렴치하다는 표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올렸다는 겁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물량에 대해서 가격 인상률을 무려 50% 이상 불렀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본인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딱히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지금 HBM 경쟁에서 당장은 상대가 안 된다고 보고 이 가격 주도권을 완전히 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물량을 전제로 50% 인상률을 깔고 협상을 하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굳이 SK하이닉스 물량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는 2026년 물량에 대해 SK하이닉스와의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고 사실상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를 아예 제외해버리는 구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안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젠슨왕 대표가 삼성전자에 그렇게 우호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젠슨왕 대표가 직접 삼성전자를 찾아와서 HBM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2018년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TSMC에서 삼성전자로 완전히 옮기면서 협력하자는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손을 잡으면서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게 지금 SK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젠슨왕 대표 입장에서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 썩 우호적인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SK하이닉스의 이런 가격 횡포로 인해서 신뢰가 완전히 깨졌고 파렴치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직접 이재용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번 오전에 삼성전자 본사에서 이 긴급 회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반도체 M&A 혹은 인수합병 관련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만약 엔비디아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면서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봐야 합니다. HBM 기술력 자체는 현재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HBM4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는 이미 샘플을 뽑아 놓았고 이 생산 라인 구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부분에서 협력이나 M&A 형태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경쟁력은 단번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반도체 M&A 혹은 인수합병 소식만 나와도 이 두 종목 주가는 미친듯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 부분 합병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부분에 대한 협력이나 이 통합 이야기만 나와도 전 세계 반도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초대형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화이팅이라고 한 줄씩 남겨주셔서 다른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이 소식이 전달되어 우리 삼성전자가 20만 전자까지 갈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백전백승 정 대표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14만 9,500원이라는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원래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건 앞전 1월 8일, 이 1월 8일 날 어떤 게 있었습니까?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랑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항상 저항받았던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 13만원대 초반 구간을 빨간색 양봉으로 뚫어 올려주면서 14만 5천원에 딱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이 구간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돌파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14만 9,500원까지 다시 한번 이 신고가 갱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보시게 되면 어디 쪽에서 들어왔느냐, 역시나 이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82만 주가량 들어와 줬습니다. 앞전에 30만 주, 20만 주 정도 사실상 수치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82만 주 정도면 이제 슬슬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한 포지션을 매수세로 취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진짜로 더 많이 상승이 나오려면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 줘야 됩니다. 뭐 400만 주, 600만 주, 700만 주, 못해도 3에서 400만 주는 끊임없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연일 기관과 금융 투자, 그러니까 이 기관계들이 매수세가 강해졌고, 금융 투자 쪽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많이 들어와 줬고, 기타 법인이라든지 사업자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와 줬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상승을 견인해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의 진짜 제대로 된 상승 랠리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보면 최근에는 조금 답답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 월요일 날 아니면 추후에 이 15만원을 맞고 조정이 길어지면서 밑으로 빠지는 건 아닐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떤 대응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지, 이런 모든 내용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신고가 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주분들께서 댓글로 힘을 모아주시는 게 약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다른 주주님들께도 이 영상이 전달되면서 우리가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힘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신고가,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보셔야 할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삼성이랑 LG가 M&A를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걸 잠시 보시면 삼성전자가 LG랑 같이 나란히 로봇을 차세대 성장축, 그러니까 이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로봇 사업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찍히면서 기업 이익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수합병을 할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을 이번에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영상 끝에 깜짝 공개할 거니까 평소에 로봇 쪽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 대상으로 꼽히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일단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보면 좀 웃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15만 원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저항받고 빠질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매도 타이밍이 나왔다. 13만 원 넘으면 고점이다.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어땠죠? 조용했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군 하면서 열심히 자랑하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이제 시작이다. 15만 원이 뭐냐?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심지어 40만 원 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앞전에 11월에 10만 원을 찍고 나서 11월부터 지금 1월까지, 그러니까 이 15만 원을 보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2달 사이에 그렇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항상 왜 이렇게 말이 바뀌느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가 가격을 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14만 원 넘어가면 윗꼬리가 달리면 팔아야 될 것 같고 저항받는 것 같고, 그러다가 13만 원대로 떨어지면 역시 고점이었다, 잘 팔았다 이러고 다시 15만 원 뚫을 것처럼 올라가면 또 15만 원 뚫었지, 20만 전자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주가의 감정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삼성전자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만 원, 아니 17만 원, 18만 원, 이 국내 보수적인 증권사들이 예측한 가격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들만 계속해서 봐도 외국계 증권사들이 20만 원, 22만 원, 또 다른 곳은 24만 원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코스피에서 솔직히 소위 말하는 잡주처럼 그냥 직선으로는 못 갑니다. 반드시 이 추세라는 논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오르면 오른 폭만큼 힘을 썼으니까 그동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고 또 조정을 받고,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온 다음에야 다음 상승이 나아가지는 게 우리 코스피 대형주인 삼성전자의 숙명입니다. 이걸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하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가는 게 삼성전자의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몰리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제대로 뜯어봐야 합니다. 코스피를 생각해보면 요즘에야 다시 조방원 쪽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만 결국 시총 1, 2위는 누굽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빠지면 코스피는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방원이 지금 주도명을 맡고 있지만 결국 조선은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현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50% 증액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체화되는 그림들이 나와야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실제로 우리 대미 투자금 이 3,500억 불 이 약속했던 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게 명확한 규정이랑 내용이 나와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슬슬 들려오고 실체가 나오면 기대감이 주가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그림이 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도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한 방에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지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고 개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삼성전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정이 올 때마다 다른 종목으로 퍼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 쏠림 현상이 강해져서 오히려 증시가 빨리 팍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탁금 얘기 말씀드렸죠.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고객들이 돈을 얼마나 넣어놨느냐입니다. 이 구간에서 보시면 급하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고객 예탁금도 증가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랑 옵션 만기 이후로 갑자기 조정을 받으니까 추세가 살짝 꺾입니다. 이 개인분들의 차익 실현과 동시에 자금이 인출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빠질 때 고객 예탁금도 같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매수하는 종목이 결국엔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개인 자금은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고개를 다시 바짝 들고 있죠. 이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 주주님들께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면서 순환매가 도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우리 삼성전자가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조정도 그만큼 빨리 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개인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나가야 됩니다. 급하게 폭발하듯이 가는 것보다 조정을 적절히 섞으면서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우상향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앞부분에서도 봤죠. 앞전에서도 봤습니다. 왜요?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단기적인 고점이 만들기 싫어도 생깁니다. 왜 그랬죠? 앞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옵션 만기 이후로 그리고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이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당연히 이 그동안 차익 실현하는 이 물량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개인분들에게도 옮겨가는 이런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상승 기조를 인정하면서도 저도 뭘 하느냐? 이 삼성전자의 주포는 결국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고점들에 대한 신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이 외국인 매인 비중이 54%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이 빨간색이 주가고 파란색이 외인의 비중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외인 비중이 이렇게 급하게 꺾일 때는 주가는 상관없이 올라간다. 이게 그렇게 솔직히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앞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냐? 2021년 9월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역대급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주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26년도의 실적은 25년도의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요즘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뿐더러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뭐냐? 환율 리스크입니다. 이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딱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결국은 이런 차익 실현이 우리의 숙명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추후에 이런 눌림목 구간을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들 속에서도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리실 겁니다.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계속 확인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100분이 보신다면 90분 정도는 단기 고점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쳐다보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리고 삼성전자 26년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성향이 뭐냐? 안정성과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인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포인트가 맞다고 봅니다. 이 장기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는 습관을 들여놔야지 추후에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사고 팔고 하면서 이 단기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저점을 추가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이 현금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그냥 묻어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들고 가되 타이밍은 관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처럼 올라갈 때는 다들 좋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수익은 언제 나오느냐? 고점에서 일부라도 정리를 하고 눌림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는 매수도 전략이고 매도도 전략입니다. 막연하게 들고 가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이 구간별로 대응해야 하는 장기 포트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작정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들고 가고 어디서부터 분할 매도 고민해야 되는지 이건 혼자 판단하시면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다가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 안내드리는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같이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항상 순환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오르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들고 가고 어디서 정리하느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좋다, 더 간다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미 추세가 붙었고 이제부터는 이 매수보다 매도 전략이 수익을 좌우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뉴스 하나, 실적 발표 하나에 따라서 팔아야 할 자리에서 못 파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수익을 지키느냐 반납하느냐를 가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 1차로 줄일지,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조정이 나올 경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타점. 이건 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차트 구조와 거래량, 실적과 일정, 수급, 흐름을 전부 함께 놓고 봐야 나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의 매도 전략과 위로 열려있는 목표 구간, 조정 시 다시 대응할 수 있는 타점 라인까지 이 세 가지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상단의 번호 010-5644-0333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삼성전자의 매도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타점까지 전부 무료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처럼 이미 크게 움직인 종목일수록 전략 없이 들고 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이번 주 안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위 상단의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이번 슈퍼사이클에 꼭 수익 실천하시길 바랍니다.